어제 월드컵 결승이 있었습니다. 동유럽의 소국 크로아티아 그리고 이 프랑스가 결승에서 마주했는데요. 크로아티아 인구가 450만 명 정도 되고 나라의 크기도 남한의 반 정도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과거에 유고슬라비아가 7개 나라였는데 그것이 지금 7개로 흩어졌는데 그 나라들이 다 체격이 크고 뼈대가 굵어서 축구를 잘합니다. 이 테크닉 축구를 하죠. 그래서 북유럽에 힘으로 밀어붙이는 축구하고는 또 다른 덩치가 큰 사람이 이 테크닉 축구를 하는데, 이번에 이 프랑스나 많은 나라들이 이 전형적인 강국들은 수비 위주로 안정적인 게임을 했는데, 그 크로아티아 경기가 보기는 위태해도 매우 재미를 주었죠. 결국 크로아티아가 초반에 자살골을 먹고 페널티킥을 먹고 한 부분을 극복하지 못해서 4대2로 졌는데요. 졌지만 이번 크로아티아가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봅니다. 근데 이 크로아티아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는 부분이 소련이나 러시아 또 세르비아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라를 유지를 해왔고, 이제 독립된 나라로서 제 위치를 이렇게 잡아가고 있는데, 이번에 큰 이 월드컵 준우승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크로아티아를 보면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깊숙하게 좀 해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도 대한민국이 유지되어서 발전되어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지정학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도상으로 놓고 한번 보세요. 아시아에서도 제일 끝이죠. 우리보다 더 오른쪽으로 아시아에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극동, 파이스턴입니다. 동쪽에 제일 끝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보다 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동해 쪽으로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이 이제 우리하고 같이 아시아의 끝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반도의 절반입니다. 차라리 섬나라라는 이 지정학적인 어떤 조건을 바탕으로 이 독자적으로 발달해온 일본보다 우리가 월등히 불리한 조건이고요. 이 한반도의 끝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바다 건너서는 일본, 또 태평양을 건너서는 미국이 관여되는 복잡한 지정학적인 위치의 정점에 지금 한국이 있어요. 한국이 무슨 동남아시아나 중동처럼 여러 나라들과 뒤섞여 있는 게 아니라 저 변두리의 끝에 반도의 절반의 섬처럼 갇혀서 한국이 있고, 그 위에 쪽은 지금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공산주의를 꾸려가는 북한과 역시 공산주의 종주국 비슷한 중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지정학적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건 매우 심각한 고민거리를 던져주는데요. 그런데 이 나라의 지도자라는 작자들이 정권 잡았다고 지금 북한과 중국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원하는 형태로 지금 협상을 끌어가지고 있다. 이거야말로 보통 우려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을 칭찬하면서 비핵화와 관련해 긴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지금 영국 방문을 해서 기자회견에서 말했는데요. 비핵화는 긴 과정이다. 사람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긴 과정이 될 수 있다. 나는 오래 걸리는 과정에 익숙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폼페이오가 빈손으로 오고 판문점 회담이 깨지고 다시 하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는 지난 6월 27일에도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오본에서 칠면조를 빨리 꺼내는 것과 같은 이야기고, 즉 북한 비핵화를 빨리 해라 주장하는 것은 서둘수록 더 나쁘고 오래 할수록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고 일부 핵시설을 폭파했다며
자기가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떠나기 전에 억류됐던 인질까지도 석방해줬다. 그러면서 뭔 일이 있을지 한번 보자 했는데 이런 트럼프의 발언과 태도가 북한의 간을 키우고 있고 한국으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북한이 핵을 실험을 안 하고 미사일을 발사 안 하는 것은 거의 완성이 되어서 더 할 필요가 없는 탓도 있고 이 자체가 도발인데 그걸 자꾸 트럼프가 공으로 인정을 해주고 북한이 대단한 양보를 했냐는 이야기를 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한 부분에 아무자고도 쓸모없는 이제 수명이 다한 실험장을 폭파했다라는 것을 미국 스스로가 평가를 해주고 더 나서서 트럼프가 이미 언급했지만은 아직도 파괴하고 있지 않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이것도 썩어서 더 쓸데가 없는 실험장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것까지도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계 미국인 인질 3명 돌려준 것을 대단하게 평가합니다. 이것은요 도발한 자가 당연히 도발을 중단한 상식으로 조금 돌아온 수준인데 이걸 트럼프가 말끝마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14일에는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라는 신문과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괜찮았냐 하니까 같이 잘 지냈다면서 매우 재미있고 똑똑하고 훌륭한 협상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은 무자비한 독재자라고 인터뷰가 이야기를 하자 트럼프는 그가 무자비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내가 만나야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무자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김정은도 지구상에 이런 사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댄 코처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이요. 북한이 미북 회담 이후에도 일부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극적인 행동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 내용을 들어보면요. 허드슨 연구소에서 미국에서 13일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코처 국장이 참석을 해서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행동에 여기에서 북한의 행동이라는 것은 핵과 관련된 행동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느냐라고 사회자가 묻자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최근 북한 관련 보도 중에서 일부는 정확하지 않았고 일부는 정확했다며 북한에서 어떤 활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부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지금 이 강선이라는 평양 근교에 지금 핵시설들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강선이라는 지역은 평양의 외곽에 있습니다. 이 강선이라는 것이 평양 외곽에 있다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건데요. 이 북한의 새로운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로 알려져 있는 것이 강선이다. 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핵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플루토늄을 가지고 재처리하는, 즉 핵의 발전소의 폐연료 중에 추출된 플루토늄을 가지고 재처리해서 거기에서 핵폭탄 연료를 만드는 방법보다는 원심 분리기로 이 우라늄을 농축시켜서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어 가지고 이 핵무기의 연료로 쓰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고농축 우라늄의 이 만드는 단지가 위치상으로는 남포시지만은 평양시 만경대 구역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인 그 시설을 의미하는 이름이 강선 단지입니다. 이것이 평양 인근 천리마 지역에 있다고 미 외교 잡지 디플로맷이 13일 날 보도를 했는데요. 이 강선 단지는 2000년 초반에 건설되었고 원심 분리기 캐스케이드가 들어있는 건물, 즉 메인홀에 약 50폭 10m, 길이 50폭 10m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 근교에서 이 시설이 10년 동안에 한마디로 우라늄 농축 활동을 해왔을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미 국가정보국, 국방정보국 이런 들을 통해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DNI나 DIA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도 자신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체크하고 움직일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폼페이오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이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해서 직접 추궁을 했고 김영철이 이걸 아니다라고 잡아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철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우리들은 은폐하거나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한 적이 없다. 그리고 함흥의 미사일 공장 확장 공사도 언급을 하니까 그거는 확장 공사가 아니라 장마 대비 공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담에서 폼페이오는 미국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면서 초기 비핵화 착수를 압박했고 이에 대해 김영철은 비핵화 시간표는 제시하지 않은 채 비핵화 의사만 재차 밝히면서 종전선언의 조기 발표를 요구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이 시설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요,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남북 간의 군 통신선 복구 사업에 필요한 휘발유 등 금수 품목을 북한에 제공하게 해달라고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부가 유엔 제재에 대해서 예외 승인을 받은 것은 처음인데요. 어제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남북 군사 실무회담 후에 유엔 안보리의 군 통신선 복구 사업에 필요한 물자에 대해서 제재 예외를 요청해서 승인을 받았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필요한 대북 제공 물자 50여 개 가운데 휘발유를 비롯한 연료와 버스, 트럭 같은 일부 차량이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는 이것이 판문점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고 미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15개국은 별다른 반대 없이 지난 토요일 이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지 않는 유엔의 태도가 하나 있는데요. 연료량이라든지 왜 버스나 군용 트럭 같은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 대북 제공 물자의 상한선, 즉 몇 대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또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감시 장치도 없는 채로 이것을 허용해 준 겁니다. 그냥 북한의 이 통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물자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조건으로 제재위원회가 실제로 이런 것들이 가서 어떻게 쓰이는지 꼭 필요한 양인지 물자인지로 체크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정부가 이렇게 요구하니까 그냥 제재예외위원회에서 두들겨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북한에 뭘 주겠다고 할 때 유엔에다가 목록만 올리면 유엔에서는 그냥 이렇게 한국이 앞장서는데 그거 어떻게 남북 간의 평화를 해보겠다는데 맞겠냐 하고 그냥 승인해 줘버리면 이제는 유엔 제재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제가 지난 주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평양에 지금 기름값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평양에 있는 한 서방 외교관은 평양 시내의 기름값이 눈에 떨어지게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1리터당 1.26유로였던 휘발유 가격이 13일 현재 1.1유로로 13% 하락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일반 휘발유 1620원 안팎이고 좀 고급은 1700원 정도까지 가는 모양인데요.
북한의 휘발유 가격이 제재를 전 세계에서 받고 있다라는 북한 휘발유 가격이 지금 한국보다 훨씬 싸다는 겁니다. 디젤유도 1.5 하다가 유로 하다가 지금 1.32 유로로 떨어졌는데 북한에는 디젤유가 휘발유보다 가격이 비싼데요. 유엔 안보리 제재로 급등했던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것은 중국이 제재를 일부러 느슨하게 지금 풀어줘서 줄 것 다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자, 휘발유 한 방울 안 나는 북한에서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한국보다 훨씬 싸다라면 이건 어떻게 된 거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이 북한의 주유소에 차 몰고 가서 기름 넣고 다시 내려오는 게 더 싸게 치겠다. 이거 정말 말이 되는 소리라 생각됩니까? 지금 이 와중에요. 한국에서 열리는 무슨 코리아 탁구 대회에 북한 대표단이 지금 와서 여자 남자 복식은 공동팀을 구성해서 한다고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민하협 의장인 김홍글이 DJ의 삼남이죠. 김홍글이가 김구의 심정으로 방북을 해서 북과 일제징용자 유골 봉환에 대해서 협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대북 접촉 신청이 500건으로 폭주를 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지금 비핵화에 꼼짝을 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나서서 퍼주고 싶어서 이지랄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북한의 대북 접촉 신청이 이렇게 폭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193건, 올해 314건으로 507건이라고 하는데요. 4.27 정상회담 거쳐서 미국 회담까지 되고 나니까 지금 이 폭주를 하고 있는데 정북 방북 승인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JTBC가 지금 북한을 갔다 왔고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송영길 위원장이 사람들 데리고 갔다 왔고 김홍글이가 민하협 데리고 북한을 오늘 내일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미북 회담에서 아무것도 안 되고 있고 비핵화는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은 채 멈춰 있는데 지금 한국이 북한을 지원하고 이렇게 교류 협력하는 부분들만 이렇게 과속을 하고 있는데요. 자, 흔들림 없는 제재를 해도 시원찮은데 북한의 기름값이 남한보다 훨씬 싼 현실에서 남북 교류 지원이 활발해지면 제재가 될 거냐는 겁니다. 자, 정부는 경제협력은 조금 있다 한다 이래 말을 하고 시기상조를 하지만 경제협력을 위한 준비는 군 통신성 복구에서 보듯 다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이번에 한국 코리아컵 탁구 대회에 오는 북한 대표단이 중국 항공기 타고 온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비행기 값이나 여기 한국에 체류하는 비용은 누가 됩니까? 한국이 또 다 대주겠죠. 지금 그래서 이미 직간접으로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지원이 시작되었고 군 통신선을 복구한다라는 핑계로 버스와 트럭까지 간다. 북한에는 버스가 없고 트럭이 없습니까? 왜 군 통신선을 복구하는데 우리가 선 정도만 던져주면 되지 왜 북한에 이런 것까지 유엔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문 정권은 지금 출범 이후 1년 2개월 동안 북한의 퍼준 목록을 작성해서 국민 앞에 공개할 수 있으며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북한의 특수활동비 등을 북한에 지원한 부분에 대해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했는지를 밝힐 수 있습니까? 한국당은 이런 걸 좀 하라고 요구를 안 하고 뭐 하려고 지금 저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정권은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해서 한국의 친북 종북들이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서 활개치고 더 설쳐라. 그래야 지금 이 뚫린 구멍을 누구도 다시 메울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따른 우리 국민 방북 불허한다라는 조항은 사문화되어 버렸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 정부에 더 강하게 대북 경협 활성화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선전 매체 우리 민족기는 남조선 내부에서 남의 눈치나 살피면서 대북 제재냐 비용 문제니 또 속도를 낼 수 없느니 하는 말들이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남이 눈치나 볼 때가 아니다. 남북협력사업주의는 우리 민족 자신이 아니냐 하면서 듬뿍 갖고 오라고 지금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이러는 와중에요. 북한으로 해상 석유 밀수를 미국이 적발한 게 89건이나 되고, 미국이 중국, 러시아에 북한에 대한 석유 제품 수출을 즉각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등 고삐를 재고 있지만은, 이거 해봤자 이제 소용없는 겁니다. 미국이 뭐 최근에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협상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재를 강화하고 지속할 거다 이야기를 숱하게 하지만, 이미 평양 시내 기름값이 너가 아무리 그래봤자 지금 손바닥으로 바다 가서 모래를 한 줌 쥐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 좀 있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죠. 다 세버리고 손가락 사이로. 똑같은 거예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는 모래를 한 주먹을 움켜쥐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문서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서 석유 제품을 불법적으로 밀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 러시아 기업을 배우로 꼽았는데요. 자, 거기에 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89차례에 걸쳐서 해상에서 20척 이상의 배를 동원해서 선박대 선박 환적 방식으로 석유를 불법적으로 북한이 취득을 했고, 이 불법 환적에 동원된 선박의 정규 용량의 3분의 1만 채우고 가도 연간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초과하고 선적 용량의 90% 정도를 채운다면 136만 배럴에 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이 수입 상한을 초과한 만큼 유엔 회원국이 즉각 북한에 대한 석유 제품 수출을 중단하라고 말을 하고 있고, 미국 재무장관이 말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북한이 중간선거가 열리는 11월 이후에도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압박으로 곧바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돌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정보기관이 북한의 금융무역거래망 무기 판매, 노동자 수출을 조사해야 되고,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을 담은 이 첩보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고 이렇게 미국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즉 북한, 러시아, 중국의 이런 밀무역이나 한마디로 뒷거래를 단속하기 위해서 정보기관에 돈을 줘야 이것이 단속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겠냐 해서 이러는 겁니다. 자, 미북 회담 비핵화는 지금 기어가고 있고, 북한에 대한 제재는 다 풀려서 한국보다 기름값이 싸고, 이런 와중에 미국은 형식적으로 제재를 강화한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